안녕하세요. UN 미래보고서 2040 저자 박영숙입니다. 미래 사회의 메가 트렌드는 다양한 게 있지만은 인구 분석에서 어느 나라가 인구가 부상하고 어느 나라가 추락하는지, 특히 국가의 권력이 개인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미래의 큰 메가 트렌드입니다. 개개인의 권력이 강화되는 거죠. 앞으로 농경시대 7000년, 산업시대 200년, 정보화시대 50년, 그리고 2018년부터 저희는 후기 정보화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후기 정보화 시대는 기후 에너지 산업 시대가 올 것이다. 다양한 이런 논리들이 있어요. 농경 시대에는 가장 권력을 많이 가진 집단이 종교였습니다. 종교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죠. 종교 때문에 전쟁도 했어요. 산업 시대에는 국가가 권력을 가졌습니다. 국가가 공단을 만들고 국가가 지원하여서, 그러다가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기업이 미국의 대통령보다 그죠, 스티브 잡스가 더 인기가 있었고, 빌 게이츠가 더 인기가 있고, 애플, 구글 기업이 권력을 가지는 시대가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기업에서 마저 힘이 빠져가지고 개개인이 권력을 가져요. SNS로,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누구든지 공격하고 누구에게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죠. 그렇게 되면서 SNS의 힘이 점점 더 커지고 소셜 미디어가 권력을 정부에서 개개인으로 넘깁니다. 왜냐하면 SNS 하는 사람 각자가 방송사 하나, 신문사 하나 가진 누구든지 어디든지 자기의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소셜 미디어의 힘이 강화되어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플랫폼에 올라와서 우리가 하루 종일 놀아요. 그래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계속 하다가 보면 국경이 허물어지고요. 언어마저 허물어집니다. 지금 언어는 6,000개 이상 있던 언어가 3,000개로 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의 수많은 언어들이 다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미국의 인디안 언어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허물어져서 결국은 1억 이상 인구의 언어만 남는다라고 보고요. 2030년대가 되면 중국, 인도의 인구가 지구촌 인구의 35%입니다. 경제력은 25%. 2030년이 되면 브릭스가 경제의 중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똑똑해지면서 세계 각국의 원전을 반대하는 시위라든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아랍의 봄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조셉 네이는 권력 이동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갈 것이며, 또 권력 이동은 반드시 국가나 큰 집단에서 개개인으로 이동한다. 정부에서 개개인으로 이동하는 이런 보고서를 낸 곳이 많이 있습니다. 2030년대에는 다국적 파워가 좀 더 커지지만은 결국은 가장 권력을 많이 잃는 곳은 네이션 스테이트다. 그게 국민 국가죠. 국가, 정부. 이런 큰 변화들이 오면서 결국은 제4 섹터가 뜬다라고 봐요. 정부도 아닌 것이, 기업도 아닌 것이, 그리고 NGO도 아닌 것이 제4 섹터입니다. 정부 역할도 조금 하고, 비즈니스처럼 아주 이윤을 추구하기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NGO처럼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되고, 이런 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텔러스 인스티튜트에서 나온 보고서들이죠. 앞으로 미래의 기업 형태는 다양하게 변합니다. 소규모 기업은 점점 적어져요. 대기업들이 많이 소멸한다. 지금 현재 100대 기업에 100년 동안 살아남은 기업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대부분 기업은 5, 60년이 지나면 망했습니다. 기업의 수명이 60년이다. 요즘은 36년이다. 이런 보고서도 나왔고요. 소규모 기업이 1인 창업이라든가 조그만 기업들이 대규모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같이 서로서로 돕는 거죠. 같이 돈 벌어서 같이 나누어 쓰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는 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들거나 협동조합이 많이 커집니다. 협동조합도 우리나라에 4명, 5명 하는 게 아니라
영국 같은 데에는 협동조합 협회에 3천만 명이 가입돼 있어요. NGO라든가 클럽이라든가 대학 동창, 뭐 가족, 교회가 기업으로 변신하는 이런 미래 사회가 온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리고 국가와 기업의 미래에서 특히 정부의 역할이나 뭐 이런 역할들이 점점 줄어들고요. 개개인이 스스로 다양한 자기의 아이템을 네트워킹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돈을 버는 시대가 온다라고 봅니다. 국가의 이미지가 점점점 소멸하면서 기업이나 또는 협동조합 이미지가 더 커지죠. 한국은 몰라도 삼성은 알죠, 그죠? 한국은 몰라도 현대자동차는 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미래의 변화가 우리에게 급격하게 다가오는 것은 시민사회라든가 국제사회, 지구촌사회, 세계정부로 간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세계정부 타입의 여러 가지 기업 형태 아니면 NGO 형태 아니면은 세계기구 형태로 많은 단체, 기관들이 탄생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세계 정부가 되는 이유는 우선 1980년에 우리가 흔히 아는 따따따 인터넷이 나왔습니다. 그죠? www가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같은 사고를 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의사를 누구에게, 전 세계 누구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이메일로, 뭐 스카이프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그 다음에 이 1980년 이래의 최대 발명품은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는 많았죠. 전기, 전화, 물, 뭐 에너지, 그죠? 전기 등이 있었겠죠. 하지만 1980년 이래의 가장 큰 기술은 인터넷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는 핸드폰이라든가 바이오, 유전자 이런 것들도 아주 큰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은 지구촌의 과제가 이제 기후변화가 1번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어떤 나라는 뭐 절반 이상이 가라앉아요. 이미 가라앉은 나라가 뭐 투발루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 미국에 있는 알래스카의 섬 하나가 다 거의 가라앉고요. 뭐 이런 정도로 많은 변화가 기후변화 때문에 옵니다. 이 기후변화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각 국가마다 입장이 다 달라요.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산업을 많이 해서 공장이 많은데 기후변화 나중에 하겠다. CO2 절감 나중에 하겠다. 탄소 경제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고 또 가난한 나라에서는 빨리 선진국에서 탄소 경제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의 부상 이렇게 해서 그 옛날의 주도권이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흔들리는 사회가 오죠.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고 경제 디바이드도 나타나고 뭐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이런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은 세계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정부는 자기 스스로의 입장을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뭉치지 않아요. 그리고 돈을, 예산을 척하니 기후변화에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가 나타나야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앞으로 경제 블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3개의 국가가 8개 국가로 나눠진다. 라고 보고 있어요. EU 이미 알고 있죠. EU 유럽은 뭐 지금 34개 국가들이 모였다. 뭐 몇 개 국가로 늘어난다. 아세안 있습니다. 그죠? 아세안 우리가 알고 있고요. 나프타 있습니다. AU는 아프리카 유니언입니다. 아프리카 연맹도 있고 아랍 리그라고 해서 아랍 연맹도 있고 남미 연맹도 있고요. 중남미 연맹도 있고 등등 해서 경제 블록이 EU는 패스포트가 필요 없어요. 내가 프랑스에서 독일 가는데 뭐 패스포트 필요 없습니다. EU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디든지 어느 나라에 가서 일할 수 있어요. 세금은 그 나라에서 자기가 소속돼 있는 그 국가에다가 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상이 많이 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세계 정부가 우리에게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고요. 세계 정부를 이루기 위해서 운동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세계 각국에서 지방정부가 신직전민주주의를 합니다. 저희는 정치는 사양산업이다 이렇게 봐요. 정치가 사양산업인 이유는 신직전민주주의가 가능해졌어요. 옛날에 직전민주주의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에서 그죠? 주민들이 다 와가지고 손들고 발표하고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직전민주주의를 했습니다. 인구가 적으면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발표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대의민주주의를 한 거죠. 대표를 한 사람 서울에 보내는 거예요. 국회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 국회에 보낸 나의 대표가 나를 대변해서 시원하게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이익만 챙긴다라는 이런 불만이 전 세계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신직전민주주의에 이제 기술이 나온 거죠.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투표해요. 우리 뭐 오락 프로그램, 연애,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그 자리에 와서 사람들이 전부 단추 눌러가지고 뭐 점수 이렇게 신직전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에서 주민참여 입법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해서 법을 주민이 만들어요. 국회의원이 만드는 게 아니고 주민의 아니면은 국민의 몇 %가 찬성하는 법안 만들어주는 일자리가 또 많이 생겼습니다. 법안 만들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다가 던져주면 국회의원은 국민들 심부름하느라고 바쁜 거죠. 그 법안 가지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주민참여 입법제도입니다. 국민이 입법을 한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주민이 참여해서 이 돈을 이렇게 쓰자라고 결정을 하는 거니까 국회의원은 손도 못 대고 주민들이 우리가 이 예산은 어디에 써야 되겠다, 어디에 쓰겠다, 전부 이게 또 예산을 제한하는 다양한 일자리가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이렇게 예산을 국민들이 또는 주민이 결정하는 시대로 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보면은 지금 22% 정도를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해요. 샌프란시스코 뭐 가난하죠. 거기도 얼마 전에 뭐 파산할 정도였는데 기본 예산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공무원 월급 주는 거, 물세, 전기세, 뭐 빌딩 관리세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한 7, 80% 되죠.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유연성 있게 예산을 돌릴 수 있는 것이 한 20%가 돼요. 20%, 22%.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찬성해서 투표해서 결정합니다. 이 예산 뭐 45억 원은 뭐에 써달라. 그 사람들이 개 공원, 그죠? 애완용 동물 공원도 만들고 엑서사이즈 한다 그러죠. 뭐 신체 건강을 위해서 뭐도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데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UN이라는 게 있고요. UN처럼 WHO도 있고 뭐 ILO도 있고 유네스코 등등 많이 큰 이 국제적인 기구가 있지만 세계 정부처럼 아주 강력하게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정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계 100대 부자가 있는데요. 100대 부자, 가장 돈이 많은 부자를 조사를 해봤더니 100대 부자의 77개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국가는 24개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 엑산모빌인데 엑산모빌은 1등이고요. 돈으로, 자산으로, 유전으로, 뭐 현금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파산 지경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를 대입을 했더니 79등이 나오더라. 이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예, 정부보다 기업이 훨씬 더 지금 부자죠.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정부도 중앙정부를 이야기합니다. 또 개개인의 이 지방정부는 힘이 계속 있어요. 국제기구, 그 다음에 밑에 지방정부, 요 허리춤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래시계의 허리춤이 중앙정부예요. 중앙정부는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는데 세금을 점점 적게 내거나 기업들이 점점 다국적화되고
온라인상으로 물건을 팔고 사고 국가 간에 이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출, 수입 이런 게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아무튼 부자들이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니면은 빈부격차에 대해서 대안을 내면서 세계 정부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이 납니다. 아무튼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해서 우리가 종교에서 탄생됐던 이 모든 권력들이 문화로 갔다가 그죠? 문명으로 우리가 더 큰 세상의 변화를 이루게 되고 보면은 디지털화는 이미 알고 있죠. 글로벌라이제이션도 지금 로컬에서 전부 글로벌화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경제가 창조 경제로 간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개개인이 똑똑해지고 개개인의 권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지거 지가 하거나 너 돈 줘. 내가 이런 프로젝트 한번 해볼 테니까 정부한테 돈을 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그게 창조경제 이야기고 창조경제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 4, 50년의 역사를 가진다라고 봅니다. 지구촌이 이렇게 세계 정부가 되거나 하나로 되는 이유는 바로 인터넷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지방 정부가 모바일 투표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이 시스템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주의회가 결정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어디다가 맡기냐면 주민들에게 의사결정을 맡겨요. 주민투표제를 가지고 주로 QR코드를 써가지고 상시 주민 무료 투표, QR코드 가지고 투표하는데 인터넷 가지고 투표하는데 돈이 안 들죠. 투표를 자주 못하는 것은 돈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죠? 어디에 가야지, 찍어야지, 조사해야지. 인터넷 투표는 그냥 무료죠. 누구든지 인터넷 가서 클릭만 하면 돼요. 그게 내가 한 표만 행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얼굴 인식도 있고 뭐 다양한 이런 인식 시스템이 거의 무료예요. 이제는 지구촌에서 모바일 투표를 하거나 무료 인터넷 투표로 할 수 있다. 그것이 인터넷 투표, 모바일 투표를 했을 때에는 의회에 주는 예산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 정부를 감시하는 거죠. 수많은 눈이 NGO의 눈들이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에서는 홈피에서 스마트폰으로 투표를 가능하게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모바일 거버넌스라고 해요. 저희는 2018년이 되면 대부분의 주민 참여 예산제도, 주민 참여 입법제도로 모바일 투표를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때가 되면 얼굴도 인식하고 카메라가 나를 보고 있고 이것을 전국에 다 깔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뭐 투표에 대해서 부정을 했다든가 그럴 수가 없는 이런 사회가 오는 거죠. 누구나 다 자기의 입장을, 자기의 불만을 표현하는 세상이 똑똑한 개개인이 중요한 시대로 가는 이런 M 가버넌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모바일 가버넌스 또는 모바일 투표제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코노버 시티가 있습니다. 코노버 시티 홈피입니다. 보여드리는 것이. 여기 보면 QR코드가 있어서 내 핸드폰을 갖다 대면은 뭐 핸드폰에서 3번 찍으면은 수도 공사해라 하지 말아라 뭐 돈 12억 써라 2억 써라 얼마든지 매일매일 투표를 하는 거죠. 홈피에다가 내 핸드폰 갖다 대고 투표를 언제든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거의 무료로 모든 주민이 참여해서 투표를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가서 점점 더 개개인이 똑똑해지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우리는 이집트의 시민혁명에서 이집트가 제일 먼저 시작된 거죠. 아랍의 봄을 탄생시켰습니다. 아랍의 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중동 아프리카의 25세 이하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층이 많은데 40%, 45% 그 사람들이 실업자입니다. 실업자. 우리나라는 이제 실업률이 뭐 많아봤자 4, 5% 정도인데
이집트나 이런 나라 아랍 국가에서는 주로 30%에서 40%가 실업률이에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이런 걸 하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2개월 만에 이집트 뭐부터 시작해서 아랍의 대여섯 개 국가가 정말 이 뭐 물결, 거대한 물결로 독재자들이 넘어졌죠. 그 이전에 우리에게 인터넷이 막 나올 때쯤 해서, 그리고 CNN이 이미 나와 있었고, 그때가 유럽의 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동유럽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죠? 유럽의 봄은 1989년에 시작됐습니다. 유럽의 동구 유럽, 소련이죠. 옛날에 소련에서 그죠? 폴란드나 로마니아나 뭐 우크라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전부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베를린 장벽이 없어지고 동독 서독이 통일을 하고 1989년입니다. 이 유럽의 봄, 이게 소련을 무너뜨렸어요. 그게 1991년이죠. 그런 것들도 다 똑똑한 개개인들이 정보를 나누고 똑똑한 개개인들이 강화된 권력을 이용했다라고 봐요. 허드슨 연구소는 세계정부 추진기구를 만들어자 해서 100여 개 단체를 조합하고, 또 줄리안 헉슬리는 유네스코를 만든 사람입니다. 유네스코 일대 총재인데 그 사람도 세계정부가 필요하고 세계 시민, 왜냐하면 서로 각 국가마다 반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단체들, 월드 시티즌 재단이 나와가지고 월드 파스포트를 줘요.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그냥 세계 정부 파스포트를 40불, 50불이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170여 개 국가가 입국 허가를 해줍니다. 이거 가지고, 이 패스포트 가지고. 이런 시대까지 되었다라고 본다면 세계 정부는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우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정부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세계 정부, 유엔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미국도 한 표, 아프리카에 힘없는 가난한 나라도 한 표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아닌 조금은 달라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 세계 시민 또는 세계 시민주의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개개인이 강화되고 세계 정부나 이런 다양한 네트워킹이 중요시되는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